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여당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라고 해서 정말 성숙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정반대에 있는 우루과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인 서민 대통령으로서 봉급도 전부 반납하시고 정말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분은 감옥도 여러 번 갔다 왔고 또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한민국은 정말 기적이다. 어떻게 중국 틈바구니에서 민족이 생존해 있고 또 러시아, 일본 그런 강대국에서 살아남아서 현대라든지 삼성, 특히 삼성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삼성, 현대, LG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또 그때 마침 싸이가 유행을 했는데 싸이락한 문화도 있고 K-팝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대단한 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랑스러운 한국이 우리 간에 있으면 정말 잘못된 그런 대한민국처럼 비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대정부 질문하면은 다 잘못된 것만 이야기합니다.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서로 간에 반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외국에 원수가 오면 우리는 전부 일어서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올 때는 우리 새누리당 전신의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대통령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그런 모습은 애국에서 봤을 때 매우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잠깐 좀 나와주세요. 예? 지도를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사 공부 시간에 저 지도를 보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될 때에 중국과 소련이 인근에 있는 41개 나라를 전부 공산화하는데 한반도 작게 우리 한쪽 부분을 차지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말 60년 이상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오늘 대한민국은 이렇게 번영되는 나라가 되고 또 우리를 공산화 만들려고 노력했던 소련과 지금은 러시아지만 중국은 역시 자본주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공산화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그 공산화를 실패한 때 종북 좌파가 있어서 이 국회까지 들어오고 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한테 교육을 잘못한 그런 이유도 크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 간 대립, 세대 간 대립, 계층 간 대립, 갈등이 많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온 세계적인 국가를 만드는 우리 선배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통합의 길로 가겠느냐 저는 이걸 걱정을 합니다. 총리님 제가 이 종이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을 생각하십니까? 흰색입니다. 흰색입니까? 저도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검은색이라 이러면은 검은색이라고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거의 절반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분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하겠느냐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통합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궁해야 될 일이고 정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근래 그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지역 간, 기층 간,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합위원회 지금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뭘 하는지. 그래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우리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 잠깐 사진 좀 한번 보여주죠. 대통령 입장할 때 사진 모습. 저쪽 오른쪽에 하프 캐나다 총리 올 때는 우리가 모두 박수를 쳐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 올 때는 한쪽은 앉아 있고 한쪽은 박수를 치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정 연설할 때도 저 때는 정반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정치권에서 먼저 바뀌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우선 지역 간의 대립을, 지역 감정을 해소하는 일을 정말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얼마 전에 전라남도 국정감사를 갔더니 거기에서는 예산 문제 관련해서 신문에 도배질을 했더라고요. 왜 영남권을 확실히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런 것도 잘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세대 간에도 앞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대 간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문제도 큽니다. 수도권, 지방. 지금은 수도권, 지방이 그냥 차이가 많이 나는 정도지만 이런 형태로 더 흘러가면은 지방에 사는 사람은 다 수도권으로 오고 수도권은 터져나가고 어떻게 하면 대전까지도 다 수도권이 되는 이런 나라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북권 신공항 지난 정부 때 경제 타당성만 놓고 못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확실히 합니까? 네,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종시와 함께 혁신도시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혁신도시도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혁신도시 내에서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산업단지는 거의 분양이 안 됐습니다. 총님 알고 계시죠? 네.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일반 이웃에 있는 산업단지보다 한 2배, 3배 비쌉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총님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아주 상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를 쓰는 데 있어서 정말 고르게 써서 이 나라 통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신라 선덕여왕이 김유신이가 가야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등용을 해서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인재 등용에 있어서 정말 골고루 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상대 진영이 있는 사람을 많이 등용했다는 그런 대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 유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시행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총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왜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에 대한 그렇게 평가가 나쁘게 만드느냐. 외국에서는 보면은 건국 대통령, 건국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화폐에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진을 하나 못 만드는 이런 나라가 된 데 대해서는 총리님 느끼는 점이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을는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베트남 인근 나라들이 전부 건국한 사람들의 대통령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저렇게 들어있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화합하고 또 우리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한번 실천해 보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뭐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해 가면 또 그런 때도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도 정말 우리 국가에 있어서 잘 해오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나라를 정통성 있는 나라로 만드는데 대화합해서 통합하는 그런 길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장관님은 공안이 전공이라고 뭐 통상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공안부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국정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오고 특검 또 우리 특위 또 국정원을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 나오는 데서 저도 오래 못 남은 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공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을 이관해라. 이렇게 주요 문제가 이 문제 같습니다. 대공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 이관해라. 이런데 세계적인 정보기관들이 지금 미국 9.11 테러가 났을 때 CIA와 FBI 간에 서로 간에 갈등 관계가 있어서 그 테러를 못 막았다. 이러한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CIA와 FBI를 합쳐서 공동으로 관장하는 DNI라는 국가정보장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을 보면 세계적 정보기관을 다시 제가 도표로 한번 보면은 대부분 나라 미국도 DNI를 만들었고 영국도 MI5, MI6가 있었는데 각자 장관들한테 보고를 하다 이걸 총리한테 격상을 했어요. 보고기관을. 통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그 모사드가 대단한 그런 정보기관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베다는 국내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이 두 정보기관을 합쳐서 JIC 직이라는 기관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정보 수사, 통합을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공 수사는 일반 수사와 다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현재도 대공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범들을 수사하는 내용은 일반 결과범을 수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로락하는 조직을 이번에 수사하는 데 있어서 수사건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을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지 녹음을 하잖아요. 그걸 감청이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건이 없이 정보만 하면은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워집니다. 어렵죠. 그러면 이러한 목적범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검찰에 경찰에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정보와 수사 오랜 기간이 걸쳐서 공작까지 합쳐서 해야 되는 이런 수사를 다른 기관에 이관해서 쉽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국가정보기관이 통합해서 수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무장관 들어가시고 우리 안행부 장관님 잠깐 좀 나와주세요. 장관님은 시장도 하시고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지금 장관이시고 장관도 두 번째 하시고 그래서 지방도 잘 알고 중앙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가 옳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 지방자치가 옳게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여건이 이러한 지방자치를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금 20%짜리 지방자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경찰이라든지 모든 걸 합쳐서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재정자치가 돼야 됩니다. 재정 분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까지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시도지사를 뽑아놓고 이분들이 대통령과 적어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번 하자. 이래서 제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법을 발의했더니 안행부에서 결코 반대하면서 대통령을 만날 수 없고 총리하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과
정례회의를 해놓고 중간에 총리가 또 지금 국무회의를 총리가 주재할 수 있잖아요. 네. 같은 형태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우선은 우리 이철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한 법안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지방에는 균형적인 발전을 기원하고 정부가 국가에서는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은 필요한데, 문제는 의장의 경우에 대통령은 사실 중앙이나 지방의 어느 한편 당사자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총괄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앙지방의 협력회의를 운영을 해나가는 의장이 되기보다는 그것은 협력회의를 조정자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다른 간담회라든가 회의체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 오히려 자체적으로 회의체가 운영이 되고 대통령이 또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취지에 따라서 이와 같은 유사한 회의체를 운영하는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도요, 일본의 경우는 내가 관방장관이 바로 의장이 되고 있고, 영국도 부총리가 의장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 맥락이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지금 이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이상과 네. 총리 이상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를 지방의 정말자치단체장으로 인정을 하면 대통령과 회의를 하는 게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다 물어보세요. 그거는 장관님이 새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이름을 이렇게 바꾸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방자치가 없어졌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저는 오늘 국회가 이렇게 국민들 본 앞에 파행을 겪고 한 데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같은 데 가도 여당이 뭐 하느냐 소리를 많이 합니다. 강하게 하락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양보를 하락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도 의장님 말씀대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됩니다. 여당을 위한 국회도 아니고 야당을 위한 국회도 아닙니다. 힘을 합쳐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 2000년도 대선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 당시에 조지 부시와 엘고어가 치열하게 접전했습니다. 54만 표를 고어가 이겼지만 선거인단에서 5표를 졌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 동생 잽 부시가 있는 플로리다 주의 선거가 부정이 있다, 잘못됐다 이래서 검표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 달이 넘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개표를 중단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폭동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고 후보는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나는 승복하겠습니다. 나의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하는 것을 잘 안다. 우리의 실망은 나라 사랑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를 지지했던 모두에게 새로운 대통령을 지지하여 단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이 세계의 1등 국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1등 국가로 가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